안녕하세요. 에이톡 살롱솔루션 이번 강의를 맡은 벨르네어 원장 강래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활용도 높은 웨딩 스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한복에 잘 어울리는 업 스타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고객이 찾아왔을 때 세팅을 말아 놓습니다. 업 스타일에서 세팅을 마는 이유는 아이롱으로 말았을 때에는 웨이브의 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디자인을 하려고 했을 때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머리카락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건 아이롱이 너무 강한 열로 말았기 때문인데요. 세팅을 말아놓고 나면은 제가 나중에 디자인을 넣을 때 원하는 모양으로 컬이 잡히기 때문에 저는 세팅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세팅을 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사이드를 말 때 대부분 바닥과 평행하게 해서 세팅을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사이드의 머리가 뒤로 흐를 거기 때문에 조금 사선 방향으로 해서 세팅을 말아 놓습니다. 세팅을 말고 컬이 나올 때까지 5분 정도 방치해 두는 게 좋습니다. 보통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세팅롤을 말아서 볼륨을 빵 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저는 드라이어로 다시 한번 뿌리 볼륨을 살릴 거기 때문에 밑에 컬 위주로 세팅기를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래쪽 컬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때 아이롱으로 마는 웨이브와 세팅으로 마는 웨이브의 컬의 힘의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디자인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의 가르마의 위치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델은 센터 파트로 지금 가르마가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젊은 모델이고 한복에 어울리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젊은 느낌의 한복 머리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혼주 업 스타일과 젊은 분들의 업 스타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볼륨의 크기와 이 사이드 머리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 머리의 흐름이 어떻게 흐를 거냐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혼주 스타일에 가기도 하고 젊은 느낌의 업 스타일이 되기도 합니다. 옆에 볼륨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혼주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사이드의 볼륨을 이렇게 많이 넣지 않아요. 그리고 이 머리의 흐름이 귀를 가리면 가릴수록 혼주의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를 노출시키면 노출시킬수록 젊은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얼굴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객을 상담하실 때에는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위로 많이 올렸다가 안 어울리는 상태까지 올리세요. 그리고 나서 점점 아래로 내리면서 모델과 어울리는 위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리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조금 더 올렸을 때가 조금 어려 보이는 느낌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볼륨을 앞으로도 넣어보고 뒤로도 빼면서 어떤 게 이 모델과 가장 어울리는지 볼륨의 크기와 사이드 흐름의 위치를 파악해 주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델은 귀를 제일 끝에 한 5분의 1 정도만 가려서 넘어가는 게 조금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업 스타일에서는 이 가르마 길이가 짧고 길고에 따라서 좀 더 클래식한 디자인이 나오기도 하고 요즘 느낌의 젊은 감성의 디자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모델은 혼주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가르마를 조금 더 길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업 스타일 할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모델의 M자 부분을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여성분들도 이 M자 부분이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M자 부분을 내가 뒤에 있는 머리를 끌어서 커버를 하면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커버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가도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모델은 M자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하면서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의 방향을 앞으로 미루면서 M자 부분을 커버해야 되겠죠.
저는 백홈을 이용한 볼륨보다는 드라이어와 아이롱을 이용한 볼륨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백홈은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머리가 둥그러지게 돼 있어요. 머리가 둥그러지게 된다는 거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의 업스타일은 살아야 될 부분은 살고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는 약간 계란형의 업스타일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탑은 많이 띄웠고요. 이쪽 부분은 많이 살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젊은 분의 업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볼륨을 사이드에 많이 넣지 않고 탑 위주로만 볼륨을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거는 과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볼륨을 많이 넣어 놓고 시작해요. 왜냐면은 백홈을 거의 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추럴한 컬의 표현을 줄 건데요. 그랬을 때 백홈을 많이 넣게 되면은 이 부분에 결을 표현했었을 때 안쪽에서 지저분함이 막 올라오게 돼요. 베이스 작업부터 깔끔하게 작업을 해놓고 들어가야지, 베이스는 대충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지 결정도 못한 상태에서 볼륨과 아이롱을 이용한 웨이브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마지막에 핀을 고정한 후에는 그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은 밑작업부터 지저분하게 될 요소 자체를 제거해버리고 하는 게 좋습니다. 내추럴하면서도 뭔가 결의 흐름이 보이는 듯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웃컬을 이용해서 볼륨 매직기로 컬을 넣어줄 거예요. 이때 분명히 제가 필요한 부분의 컬은 뿌리에서부터 B로 넘어갔었을 때 핀이 고정되는 이 부분까지 이만큼만 웨이브를 넣어주면은 컬의 표현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런 아랫부분까지 아이롱을 이용해서 다시 컬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디자인을 쓸지 계산을 안 해놓고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마무리에 디자인을 작업을 할 시에 이 부분의 웨이브가 불필요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저분한 것들이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필요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cm 정도만 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컬을 넣을 때도 부시지 않도록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하나의 리치가 살게 되잖아요. 이 리치를 제가 이용해서 옵스타일을 할 거예요. 볼륨 매직기를 사용할 때 자국이 많이 남는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잡고 있는 패널을 볼륨 매직기로 동시에 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국이 안 남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둥근 부분 있잖아요. 둥근 부분을 먼저 패널에 갖다 댑니다. 둥근 부분을 패널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위에 뚜껑 부분을 덮어서 컬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볼륨 매직기를 이용해도 이 부분에 자국이 안 생기고 부드러운 컬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업스타일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이 갈라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는 너무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오른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가운데가 갈라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웨이브를 말던 제일 마지막에 이 탑 부분에 있는 패널 하나만큼은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한쪽 방향으로 말아 주셔야지 뒷부분이 갈라지지 않고 좀 더 둥근 쉐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머리의 잔머리 부분은 리버스가 아닌 포워드로 앞쪽으로 말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베이스 작업이 끝났습니다. 베이스 작업을 끝내고 나서 저는 업스타일 전용 제품을 바릅니다. 업스타일 제품을 바를 때에는 표면부터 바르지 않고요. 먼저 밑에 쪽부터 속에 있는 머리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사이드의 머리를 도포합니다. 이렇게 안쪽과 사이드 머리를 도포하고 나면은 양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표면에 있는 머리를 도포합니다. 정말 양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할 때 앞머리 부분까지 2번 정도 쓸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업스타일 제품을 발라주게 되면은 표면에 윤기가 흐르게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 때 결의 표현 자체가 잘 표현되기 때문에 업스타일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브로킹을 먼저 하겠습니다. 브로킹을 타는 위치는 제일 머리가 튀어나와 있는 정수리 부분의 탑 포인트와 뒤쪽에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백 포인트의 중간 정도에서 갈라주면 되는데요. 머리숱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선의 위치가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머리숱이 적은 분들은 더 아래로 잡아줍니다. 이 머리는 지금 당장 디자인에 활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제거를 할 거예요. 이때 제거를 할 때 이 나머지 머리 부분들이 디자인을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이 위에 머리가 많이 필요할 거고요.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위에 머리가 많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더 머리를 내려서 제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를 묶을 때 밑에 들어오는 번의 크기를 미리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한복머리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동정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오게 돼요. 그 동정 부분에 이 윗머리가 너무 넘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번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조금 더 위쪽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잔머리는 스틱왁스를 이용해서 먼저 다 붙여 놓을게요. 이제 남아있는 머리로 전체 디자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홈을 넣을 건데요. 우리가 백홈을 넣을 때 내가 어떤 의도로 백홈을 넣을지를 좀 제대로 알고 넣으셔야 돼요. 볼륨을 살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 패널을 면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이 덩어리지게 만들려고 백홈을 넣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요.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넣는 백홈은 지저분함으로 남을 뿐입니다. 저는 여기에 볼륨을 좀 넣고 싶기 때문에 볼륨을 넣는 백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홈의 원리는 잔머리들 있잖아요. 잔머리를 뿌리 가까이 밀어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머리가 보이지 않는데 아래쪽에서 아무리 백홈을 넣는다고 해서 백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눈으로 봤었을 때 잔머리 끝이 제일 많이 보이는 지점에 있는 머리를 끌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끌고 들어왔었을 때 이렇게 딸려 들어온 머리들 있잖아요. 이 잔머리들. 이 잔머리들을 뿌리 두피까지 강하게 눌러줘야지 이게 볼륨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볼륨을 넣고 나면은 나머지 이 패널이 조금 더 덩어리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안쪽에 있는 볼륨을 넣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패널 자체가 덩어리질 수 있도록 그 위에 백홈을 조금 쌓아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할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표면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홈을 넣을 때 이렇게 빗이 머리 패널을 통과시켜서 나오는 것보다는 안쪽에서만 백홈을 넣어 주셔야지 이 부분에 지저분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패널부터는 표면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백홈을 강하게 넣어도 지저분함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거 이상 저는 볼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까지 쌓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이드 부분에 백홈을 넣을 때 보통 이렇게 바닥과 평행하게 넣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넣었을 때는 이 머리가 뒤로 흐를 건데 사이드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저분한 백홈들이 많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이드를 넣을 때 사선으로 백홈을 넣어줍니다. 이 머리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백홈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패널을 펼쳐서 내려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백홈을 넣었지만 제가 큰 빗질 없이도 표면이 깨끗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백홈을 다 넣었고요. 이제부터 전체적인 실루엣을 완성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볼륨들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백홈을 넣을 때 스프레이를 뿌리고 백홈을 넣으시느냐 아니면은 뭐
백홈을 넣은 후에 스프레이를 뿌리시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백홈을 넣을 때 스프레이를 뿌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머리를 넣었을 때 머리 힘이 너무 세서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머리들이 있어요. 그런 머리들에 한해서는 스프레이를 뿌리고 백홈에 작업을 넣는데요. 거의 90% 이상은 저는 백홈을 넣을 때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고 그냥 백홈을 넣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백홈에 스프레이를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뿌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습관적으로 뿌리다 보면은 내가 작품을 중간중간 수정하고 싶을 때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은 스프레이 양을 최소화시켜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머리를 잡아서 그대로 스프레이로 밑지를 잡아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아웃컬로 만들어 놓은 컬 있잖아요. 그 컬을 그대로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사이드를 그대로 끌고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서 제가 아까 원했던 귀를 살짝만 가리도록 해서요. 위치를 잡아주고요. 이 부분에 불필요한 볼륨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볼륨은 다 빼주겠습니다. 이때 꼬리빗 뒤쪽을 이용해서 그대로 필요 없는 볼륨들을 빼줍니다. 네, 원하는 볼륨과 실루엣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핀셋으로 고정합니다. 뒷부분에도 조금 더 펄감과 리치가 살아나도록 스프레이로 작업해 주겠습니다. 탑과 사이드의 모래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에 묶었던 고무줄과 또 한번 같이 묶겠습니다. 고무줄을 묶었기 때문에 이제 탑과 사이드는 다 디자인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핀셋은 다시 빼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번을 만들 건데요. 번을 만들고 그 번의 윗부분을 디자인해 줄 머리카락을 조금 분리해 놓습니다. 저는 이만큼의 머리가 있으면은 윗부분을 디자인할 때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백홈을 넣어 줄 건데요. 이 머리가 저는 전체가 다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머리카락이 함께 붙을 수 있는 백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하나에 백홈을 넣어 주고요. 아랫머리를 끌어와서 그 아래쪽에다가 다시 붙여줍니다. 또 끌어오겠습니다. 머리가 거의 다 덩어리가 졌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쓰고 싶은 부분이 윗부분이기 때문에 위쪽은 빗질을 해서 결을 깨끗하게 펼쳐줍니다. 준비해 놓은 싱을 이용해서 아랫부분에 번을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번을 감을 때에는 좀 타이트하게 감으셔야 돼요. 이거를 느슨하게 감는 분들도 계시는데 느슨하게 감게 되면은 마지막에 패널이 펼쳤을 때 좀 우는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 싱에 대해서 패널이 좀 타이트하게 감기도록 꾹 눌러서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이 감는 와중에 옆으로 펼쳐지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은 가운데로 모아서 말아줍니다. 자, 안쪽까지 번의 위치를 잡았다 하면은 싱을 양쪽 손가락으로 두피에 강하게 받쳐주시고요. U핀을 이용해서 머리가 묶여있는 그 안쪽 머리를 잡아줍니다. 싱에 대해서 U핀이 살짝 직각으로 들어갔다가요. 눕혀서 안쪽으로 고정을 합니다.
네, 이제 싱 위에 있는 이 패널을 펼칠 건데요. 머리를 펼칠 때는 검지손가락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검지손가락이 싱을 타고 그대로 이렇게 펼칠 거예요. 이때 검지손가락이 싱 바깥으로 벌어져서 가게 되면은 나머지 이쪽 부분에 머리가 울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지손가락이 싱을 타고 펼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머리가 펼쳐졌죠. 우리가 보통 한복을 입게 되면은 동정이 이 부분에 잘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망을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망을 씌울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지저분한 것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요. 잡아서 안쪽으로 씌워주죠. 망을 씌우고 나서 미처 펼쳐지지 못한 부분들의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펼쳐줍니다. 네,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U핀으로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네, 미리 빼놓았던 이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이 어색해진 부분들을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위쪽에 백홈을 넣어 줄게요. 아래쪽 표면을 깨끗하게 펼쳐주고요. 머리카락에 층이 있어서 빠져나오는 머리들이 있기 때문에 왁스를 조금 사용하겠습니다. 왼손으로 머리 끝을 잡아주시고요. 패널을 비틀어서 디자인을 만듭니다. 끝머리에도 층이 있어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왁스를 이용해서 머리를 붙여줍니다. 끝머리가 계속 튀어나오게 핀을 꽂다 보면은 이 머리를 감춰야 되는 노력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머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애초에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좀 어색한 부분들은 U핀을 이용해서 패널을 펼치면서 디자인을 마무리합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완성되었고요. 지금부터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정합니다. 미리 구렛나루 부분을 빼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렛나루에 컬을 넣어서 좀 더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머리도 살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컬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한복 뒷꽂이를 꽂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복에 어울리는 업스타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한복 업스타일 할 때 중요한 점은 깔끔한 표면 처리와 오랜 유지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심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동정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건을 너무 아래로 만들어줌으로써 오랜 기간 유지가 되지 않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잊지 않고 멋진 업스타일을 완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벨렌웨어의 강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